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잘난잘난준입니다. 남미 여행,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곳이죠. 하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면 걱정부터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직접 남미 대륙을 발로 뛰며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 준비에 꼭 필요한 현실적인 정보와 꿀팁들을 아낌없이 나눠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 하나로 남미 여행 준비의 절반은 끝내실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제 여정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반식의 방향이었어요. 김포공항에서 하네다, 뉴욕을 거쳐 남미 대륙에 발을 디뎠습니다. 중간중간 비어있는 시간들은 대부분 버스나 비행기로 이동하며 보냈어요. 정말 꽉 찬 한 달이었죠. 그럼 본격적으로 남미 여행 준비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볼까요? 남미 정말 위험할까? 치안 이야기.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겪은 바로는 아주 위험하다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안전하다고 마음 놓을 수 있는 곳도 아니었어요. 저 역시 10년 전부터 남미 여행을 꿈꿔왔지만 항상 치안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망설였고 이번 여행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리마, 쿠스코, 라파즈, 부에노스아이레스, 보고타, 멕시코시티 등은 대부분 수도이거나 유명 관광지라 비교적 관리가 되는 편이었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여행 중 만난 분들 중에는 라파즈에서 우유니 가는 야간 버스 안에서 여행 경비를 도둑당하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버스 정류장에서 스마트폰 날치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나 날치기 사례도 종종 들려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남미의 치안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유럽이나 동남아 등 다른 지역도 소매치기 같은 문제는 늘 존재하잖아요. 다만 한국의 치안이 워낙 세계적인 수준이다 보니 해외 어디를 가든 상대적으로 더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전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현금은 필요한 만큼만 소액만 소지하고 ATM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ATM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귀중품은 절대 휴대하지 마세요. 스마트폰도 사용할 때 외에는 가방이나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세요. 늦은 밤 외출하거나 자제하시고 특히 혼자 다니거나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세요. 대중교통 이용 시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메고 소지품에 신경 쓰세요. 낯선 사람이 과도한 친절을 베풀거나 주의를 끄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우버 이용 시 탑승 전 차량 정보인 번호판과 드라이버 등을 확인하세요. 칸쿤 공항 제외 남미 모든 나라에서 우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앱에 등록된 카드로 계산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조심하는 자세입니다. 항상 주변을 살피고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나 장소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배낭대 캐리어, 남미 여행 짐 싸기 고민 종결. 이것도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저는 이번 여행에 배낭을 선택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남미 배낭 짐 싸기 영상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솔직히 배낭과 캐리어 둘 중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장단점이 명확하거든요. 배낭 추천 대상은 여행 기간이 길고 도시간 이동이 잦은 분, 여행 경비를 절약하고 싶은 분, 뚜벅이 여행, 트레킹 등을 계획하는 분. 캐리어 추천 대상은 여행 기간이 짧거나 단체 투어를 이용하는 분, 주로 공항에서 숙소 간 택시나 우버 등 도어투도어로 이동을 선호하는 분, 짐이 많거나 무거운 짐을 메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 제가 직접 보고 느낀 바로는 장기간 자유여행자들은 대부분 배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미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 울퉁불퉁한 길이나 계단이 많아서 캐리어보다는 배낭이 확실히 기동성 면에서 유리해요. 남미의 많은 도시는 한국처럼 아스팔트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돌길, 흙길, 파손된 보도블록이 많아서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 정말 힘듭니다. 바퀴가 파손될 위험도 크고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시티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언덕길이나 계단도 정말 많습니다. 이 점은 꼭 고려하셔야 해요. 하지만 배낭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죠. 리터가 큰 배낭은 결국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하고 기내용 사이즈 배낭이라도 남미 저가 항공사들은 캐리온이라는 기내 수화물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배낭이 좋다고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다시 우기 시즌에 남미를 다시 간다면 저는 캐리어를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추위를 정말 많이 타는데 페루와 볼리비아의 우기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춥고 고산병까지 겹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캐리어였다면 전기장판이나 더 두툼한 방한 용품들을 망설임 없이 챙겨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결국 본인의 여행 스타일, 기간, 체력,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환전은 얼마나? 달러? 카드? 남미 여행 자금 관리법. 돈 문제,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저는 여행 전에 미화 600달러만 환전해 갔는데요. 정말 일부러 달러를 쓰려고 노력했는데도 결국 200달러는 남겨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남미에서도 카드 사용이 매우 편리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길거리 노점상 중에서도 카드를 받는 곳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달러와 현금을 꼭 써야 했던 경우는 현지 유심 구매,
대중교통카드 구매 및 충전 정도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돈을 썼냐고요? 95% 이상 한패스 체크카드 결제, 나머지는 하나, 비바엑스 체크카드로 현지 화폐 소액 인출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일부 달러 사용했어요. 제가 한패스 카드를 주로 사용한 이유는 실적 조건 없이 해외 결제 시 3% 캐시백 혜택 때문이었어요. 여러 트래블 카드들처럼 미리 그 나라 화폐로 충전할 필요 없이 원화 계좌에서 바로 결제되고 캐시백까지 받으니 오히려 돈이 절약되더라고요. 충전 스트레스 없고 남은 외화 재환전 수수료 걱정 없는 게 정말 편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전에 한패스 앱으로 원화 약 50만원 정도를 미리 충전해두고 비행기, 버스, 숙소 비용을 결제했어요. 그리고 현지에서는 4박 5일 기준으로 식비, 입장권, 우버 비용 등으로 사용하니 거의 딱 맞더라고요. 물론 현지 화폐가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는 하나 비바엑스 카드로 수수료를 조금 내더라도 은행 영업시간 때 은행 안이나 은행에 붙어있는 안전한 ATM기에서 정말 필요한 만큼만 소액으로 인출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페루에서 쓰고 남은 솔은 볼리비아에서 볼리비아노로 환전하고 볼리비아노가 남으면 또 다음 나라 화폐로 환전하는 식으로 활용했어요. 남미는 여러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식의 국가 간 환전 시스템이 비교적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위험하게 많은 달러 뭉치를 들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력 결제 카드와 비상용 ATM 인출용 카드와 약간의 비상용 달러 조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는 꼭 해외 사용 가능 여부 확인하시고 분실 대비 2개 이상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은행 앱에서 해외 사용으로 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옷차림은 어떻게? 우기 고산지대 대비 필수템. 저는 우연히 소금 사막의 우기를 경험하고 싶어서 2월 말 3월 말에 남미를 여행했는데요. 이 시기는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북부 등도 우기에 해당합니다. 칠레 파타고니아 지역도 날씨가 변덕스럽기로 유명하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우기라고 해서 계속 비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며 덥다가도 해가 지면 기온이 10도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특히 페루, 볼리비아 같은 고산지대는 일교차가 정말 극심해요. 파타고니아 지역도 비슷할 거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12월, 3월 사이에 남미를 여행하신다면 사실상 사계절 옷을 다 챙겨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복, 히트텍 등은 상하의 필수. 고산지대나 추운 밤, 장거리 버스 비행기에서 유용합니다. 기모로 되어 있는 옷이 상하이로 한 벌 정도 있어야 되고 얇은 옷들을 여러 개 겹쳐 있는 걸 추천드려요. 경량 패딩과 바람막이는 휴대하기 좋고 겹쳐 입기 좋은 필수템입니다. 방수 기능이 있으면 더욱 좋아요. 얇은 긴팔, 반팔도 필수예요. 낮 기온이 오를 때를 대비해 2벌 정도 챙기세요. 얇은 양말과 두꺼운 등산 양말이나 수면 양말도 좋습니다. 모자, 장갑, 목도리 등은 특히 우유니 파타고니아, 고산지대에서는 필수입니다. 저는 드라이핏 같은 속건성, 기능성 의류를 챙겨가시는 걸 강력 추천해요. 땀이나 비에 젖어도 빨리 마르고 세탁 후 건조도 빠릅니다. 우비는 푸픽 때문에 일회용 비옷을 여러 개 챙겨갔는데 이것도 괜찮은 선택이었어요. 제 여행 스타일이 원래 낡은 옷들을 가져가서 여행 막바지에 버리고 오는 편인데 남미만큼은 비싸더라도 질 좋고 기능성 좋은 옷과 장비를 챙겨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트레킹 계획이 있다면 신발도 꼭 좋은 걸로 준비하세요. 참고로 제가 우연히 선셋가 선라이즈 투어 때는 하의는 내복 2겹에 기모 바지, 상의는 반팔 기모 긴팔 2겹 경량 패딩 바람막이 판초 우위까지 걸쳤는데도 정말 추웠어요. 양말도 일반 양말 위에 두꺼운 양말을 더 신었고요. 우유니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춥습니다. 남미는 대부분 지역이 해가 지면 춥고 비가 오면 기온이 뚝 떨어지니 투어를 나가거나 이동할 때는 가방에 항상 긴 옷이나 여분의 옷, 방한용품을 챙겨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비행기나 장거리 버스 내부도 에어컨 때문에 추운 경우가 많으니 항상 따뜻하게 입으세요. 이것만은 꼭 미리 준비하면 신세계 열리는 꿀팁 모음. 이제 남미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한국에서 준비해가면 정말 유용한 팁들을 대방출할 시간입니다. 이건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이니 꼭 귀 기울여주세요. 여행자 보험 선택 아닌 필수. 이건 뭐 두말하면 입 아프죠.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특히 남미는 장거리 이동이 많고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 가능성도 생각보다 높아요. 아프거나 다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보장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여행자 보험은 꼭 가입하고 출발하세요. 최신 정보 확인 옛날 글은 이제 그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남미는 워낙 변화가 빠르기도 하고 인터넷 정보 중에는 오래된 글들이 많거든요. 제가 라파스 버스 터미널에서 만났던 한국 남성 2분은 달러 인출이 되는 ATM을 찾고 계셨는데 2024년 이후로 남미에서 달러 현금 인출이 되는 ATM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몇 년 전에 작성된 조회수 높은 블로그 글만 보고 오셨던 거죠. 네이버 블로그나 남미 여행 카페 등에서 정보를 찾으실 때 단순히 조회수나 인기도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최신순으로 정렬해서 최근 한개월 이내의 글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요. 볼리비아 비자 미리 준비,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기준,
볼리비아를 방문하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현지 도착 비자도 가능하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사전에 볼리비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서울에 있는 대사관 가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비자 발급 후 180일 안에만 볼리비아에 입국하면 되니 여행 계획 초기에 미리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상비약, 고산병약과 개인약 필수. 고산병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저요? 나는 괜찮겠지 생각했다가 정말 죽을 만큼 개고생했습니다. 제 한 4,8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가장 뒤쳐져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숨쉬기 힘들어서 정말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경치는 그렇게 좋은데 걷기 너무 힘들다. 머리가 띵해요. 띵해. 피니쿵카가 보이는데도 힘들어. 고산병 약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처방합니다. 그리고 평소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면 여행 기간보다 넉넉하게 처방받아서 꼭 챙겨가세요. 현지에서는 구하기 어렵거나 의사소통이 힘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 성능이 생명. 남미는 생각보다 카페나 식당, 상점 등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 성능이 최대한 100%에 가까운 최신 스마트폰을 가져가시는 게 정말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는 필수인데요. 너무 무거운 것보다는 가볍게 1만 마 용량 정도를 추천해요. 남미의 장거리 버스나 비행기 좌석에는 대부분 저속 충전 USB 포트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번역 앱 영어? 거의 안 통해요. 남미는 영어가 정말 안 통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관광지 직원들도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은 오프라인 번역 기능이 있는 구글, 파파고 등을 미리 다운로드해 가세요. 이거 없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AI 기능 스마트폰 똑똑한 게임 피서. 이건 선택사항이지만 요즘 나오는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있다면 정말 유용합니다. 유적지나 낯선 장소 사진을 찍어서 바로 AI에게 물어보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고 여행 일정이나 버스 노선, 현지 문화 등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똑똑하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정말 든든한 개인 피서 역할을 해줍니다. 여행용 멀티 어댑터 만능은 아니지만 필수. 다이소에서 파는 여행용 멀티 어댑터. 여러 나라 콘센트 규격에 맞춰주는 거 있죠? 이게 항상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멕시코와 페루에서 주로 사용했어요. 없으면 아쉬운 순간이 꼭 생깁니다. 하나쯤 챙겨가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이 어댑터는 단순히 플러그 모양만 바꿔줄 뿐 전압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즉 한국에서 쓰던 220V 전용 드라이기를 110V 사용하는 국가인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일부에 가져가서 이 어댑터만 끼우면 절대 작동 안하고 고장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기, 고데기, 전기매트 등 전열기구나 충전기를 남미에 가져가실 거라면 반드시 프리볼트 제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품 자체나 설명서에 보면 출력 100에서 240V라고 적혀있는 제품들이에요. 이런 제품들은 110V나 220V 등 전 세계 어디서나 어댑터만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꼭 구매 전에 제품 상세 페이지나 기기 자체 표시를 확인하시고 한국에서 미리 테스트해보고 가져가세요. 저는 프리볼트 드라이기랑 스마트폰 충전기 가져가서 정말 잘 썼습니다. 특히 드라이기 가져가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충전 케이블, 액정 필름 등 소모품 여분,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이나 액정보 필름 같은 거요. 한국에서는 다이소나 알리익스프레스 덕분에 정말 저렴하게 구할 수 있지만 남미는 이런 제품들이 비싸고 품질도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고장 나거나 잃어버리면 구하기 힘드니 여분으로 한두 개 더 챙겨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핫팩으로 우유니 고산병 대비. 핫팩, 이거 정말 요긴합니다.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가로 형태의 핫팩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특히 미국 경유 시 무게 제한이 대략 250g까지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정도만 준비했는데 미국 경유할 때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신 규정인 항공사 TSA 확인 필수입니다. 핫팩은 추운 우유니 투어 때 정말 큰 힘이 되었고 고산병으로 으슬으슬 추울 때 붙이고 자면 정말 좋습니다. 세면도구와 스킨케어 제품들. 저는 세면도구를 아주 간단하게 챙겼어요. 다이소에서 산 도브 비누 2개로 세안, 샤워, 심지어 간단한 빨래까지 다 해결했고요. 스킨케어는 올인원 기능성 제품 하나와 다이소에서 구매 후 사용 중이던 크림 하나, 이렇게 딱 2개 가져갔습니다. 둘 다 50ml 이하 용기 제품이라 기내 반입 문제 없었고 선크림도 100ml 이하 제품으로 챙겼어요. 그리고 다이소에 스프레이 타입 구강청 결제 있는데 장시간 버스 이동 시 양치 못할 때나 입안이 텁텁할 때 뿌려주면 아주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질레트 면도기도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제가 언급한 것들 대부분은 웬만한 큰 다이소 매장에 가면 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역 화폐 사용 가능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남미 여행 준비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치안부터 짐 싸기, 돈 관리, 옷차림까지. 남미는 분명 매력적인 여행지이지만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곳이기도 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미 여행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너무 걱정만 하기보다는 꼼꼼하게 준비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남미 여행 다녀오시기를 응원할게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유용한 여행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잘난 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여행하세요.